베이징 올림픽에서 갑자기 등장한 한복에 한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개막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이 등장한 것과 관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우려했던 부분이 또 터지고 말았다. 세계에 더 널리 진실을 알리자고 밝혔죠. 한복은 개막식 때 사회 각계 대표, 56개 민족 대표 등이 참여해 중국 국기를 전달하는 소시민들의 국기 전달이라는 퍼포먼스를 펼칠 때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요. 한복으로 보이는 분홍색 치마, 흰색 저고리를 입고 긴 머리를 하나로 따아 댕기로 장식한 여성이 오성운기를 전달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서 교수는 5일 SNS를 통해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대표하기 위해 한복을 등장시켰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이미 너무 많은 한복 공정을 지금까지 펼쳐왔다고 비판하였죠.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한복을 한국의 전통의상으로 올렸는데도 중국이 자신들 것이라며 주장하는 행태를 서 교수는 우리의 역사를 빼앗으려는 동북공정에 빗대 한복공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서 교수는 한복공정의 사례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념해 중국이 제작했던 홍보 영상 얼음과 눈이 춤춘다에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상모를 돌리는 장면이 나온 점,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백과사전이 한복은 한푸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는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많은 중국 누리꾼이 SNS에서 한국이 한복을 훔쳐갔다는 어이없는 왜곡을 하고 심지어 갖가지 자신들 것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사례도 들었는데요. 서 교수는 우리가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진실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야만 한다.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에 당당히 맞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더 널리 소개할 좋은 기회로 삼아야만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한 한국 선수들은 한국으로 탈출하고 싶다고 심정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난제는 바로 음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식의 국가로 불리는 중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식단 때문인데요. 지난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수들은 뷔페식 선수촌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음식이 느끼하고 질이 그리 좋지 않는 등 먹거리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메스스타트에 출전하는 김보름은 식단을 보니 집에 가고 싶은 마음마저 생기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죠.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 정재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비교하며 선수촌 식당 음식은 그리 맛있지 않다. 베이징 도착한 날 저녁 이후 한 번도 식당에 가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 관계자는 먹을 만한 음식이 거의 없다. 미식의 국가인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갔던 올림픽 대회 중 음식의 질이 가장 좋지 않다고 언급하였죠. 옌칭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남자 스켈레톤 간판 윤성빈은 선수촌 음식 수준이 최악이라고 호평하였는데요. 그는 고기만 거창하게 깔려있는데 정작 실속은 없다. 중국인들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요리를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빙상, 옌칭에서는 썰매, 장자커우에서는 스키 경기가 주로 열리며 이들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세 지역에 나뉘어 마련된 선수촌에 각각 머물고 있는데요.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선수단의 말에 따르면 식당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음식, 양식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나 사실상 모든 메뉴가 중국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한국 선수단에는 대한체육회가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한체육회는 지난 4일부터 베이징 선수촌에서 15분가량 떨어진 크라운 플라자 베이징선 팰리스 호텔에 급식 지원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센터에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영양사 및 조리 인력 총 14명이 파견돼 태극전사들을 위한 한식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한편 베이징 올림픽에 맞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하원이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중국 견제 법안을 지난 4일 가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죠.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2,900쪽에 달하는 미국 경쟁 법안을 상정하고 찬성 222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킨 것인데요. 해당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반도체 연구와 설계, 제조에 5년간 520억 달러, 한화 62조 원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에 3천억 달러, 한화 약 360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또한 공급망 차질 완화를 위해 6년간 4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었죠. 이러한 미국의 법안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삼성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도 미국에서 관련 시설을 운용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원의 본회의 이후 성명을 통해 상하원이 신속하게 힘을 합쳐 가능한 한 빨리 내 책상에 법안을 가져오길 고대한다. 미국은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였죠. 한편 일본마저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을 한국과 비교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후 일본의 유력 언론들이 5일 잇따라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진보 성향의 일본 아사히 신문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 등을 강조하며 중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회가 개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한 개막식 공동 입장 및 일부 경기 단일팀 구성이 실현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올림피즘 즉 올림픽 정신을 보여줬다. 하지만 지금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당시에 고향감이 없다고 비판하였죠. 더불어 IOC에 대해 중국 공산당 전직 고위 간부와 성적 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로한 여자 테니스 선수 펑사유와 관련한 미온적 대응, 우크라이나 정세가 긴박하지만 중국, 러시아와 미국, 유럽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한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아사히는 바흐 위원장이 3일 열린 IOC 총회에서 스포츠만으로 평화를 낳을 수 없다. 우리들은 전쟁이나 평화를 고르는 판단은 할 수 없다. 그것은 정치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여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하였는데요.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 국내에서는 사상 최초로 하게 동계양 올림픽을 같은 도시에서 개최한 중심인물이 된 시진핑 국가 주석의 공적으로 강조하는 내부용 구색 갖추기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가 시 주석의 장기 집권에 이용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하였죠. 반중 성향이 강한 산케이 신문은 이번 대회는 환영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 수도가 평화의 제전 개최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